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원 평형과 안정성, 그리고 오늘은 돌림힘과 평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 파트는 본래 물리 1에 있다가 물리 2로 넘어왔고요. 물체의 회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살펴보죠. 돌로 쌓은 탑을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돌을 쌓은 탑이 왜 회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탑이 무너지는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돌이 이 탑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아랫돌과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도 이 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랫돌과 맞닿아 있는 이 축을 중심으로 돌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걸 우리는 회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회전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구조물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 받침대를 하나 둡니다. 이 받침대와 자가 만나는 점을 우리 받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른쪽 끝에 그루트가 올라타 있습니다. 그루트의 무게를 W로 하면 그루트는 이 자를 W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죠. 그럼 이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받침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평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반대쪽에도 물체를 올려놓아야겠죠. 이 아저씨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누르는 힘을 F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 지뢰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받침점에서 그루트까지의 거리를 B라 두고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거리를 A라 두었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F와 A 그리고 W와 B 요 둘의 곱이 같을 때 평형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죠. 자, 이 식을 보면 힘과 길이 두 가지 물량이 곱해져 있죠. 이 값이 물체의 회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키는 어떤 물리량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그리스 알파벳 타우를 사용합니다. 혹은 토크라고도 하죠. 자, 이 돌림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물체가 과연 어디를 중심축으로 하여 회전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받침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회전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축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물체가 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축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를 회전시키는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어릴 때 시소를 타고 놀아봤는데요. 직감적으로는 이 질량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요 자를 회전시키기가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을 알아야 됩니다. 이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회전팔이라고 부릅니다. 회전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물체는 더 잘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물리량을 합해서 회전팔의 길이 R에다가 힘 F를 곱해 우리는 이를 돌림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림힘은 힘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예시를 보았을 때는 이 회전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돌림힘이 작용하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회전축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회전팔 길이 R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한 경우에는 이 자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돌림힘이 0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문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문은 이 빨간색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축이 회전축이 되고요. 손잡이를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그럼 이때 이 회전축으로부터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곳까지의 최단 거리가 회전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문을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회전팔의 길이 곱하기 힘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회전팔과 힘이 직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예시로 돌아가서 이 받침점이 회전축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루트가 이 자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회전팔의 길이가 B가 되고요. 그리고 힘은 W가 되기 때문에 W 곱하기 B가 돌림힘이 되고요. 반대쪽에 있는 스트레인지가 작용하는 돌림힘은 회전팔의 길이 A에다가 힘 F가 곱해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루트와 스트레인지가 작용하는 돌림힘이 각각 반대 방향이고 크기도 같기 때문에 돌림힘은 상쇄가 되어 0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돌림힘이 작용해서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얘기 아직 안 끝난. 또 다른 예로는 자전거의 기아입니다.
중심, 회전축은 여기에 있지만은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를, 회전팔의 길이를 길게 하여 더 큰 돌림 힘을 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달이 길면 길수록 더 작은 힘으로도 페달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축은 여기 중심에 있지만은 힘을 가하는 부분을 멀리 만들어서 회전팔의 길이를 길게 할수록 회전이 더 쉽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스패너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이 녀석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축은 여기 있고요.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 길이를 길게 하여서 더 큰 돌림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평형 조건과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루트가 있습니다. 그루트의 왼쪽 방향으로 F1의 힘이 작용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 F2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R자 힘은 0이기 때문에 그루트는 왼쪽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힘이 같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직선상이 아니라 이렇게 힘이 다른 직선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면요. R자 힘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루트는 어디 한 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R자 힘이 0이라는 것만으로는 물체가 가만히 있다라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물체의 회전과 관련된 돌림 힘도 없어져야만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힘의 평형, 즉 R자 힘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림 힘의 평형, 돌림 힘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역학적 평형을 이야기할 때 필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바로 중력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 중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 그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루트는 이 머리 부분에도 질량이 이렇게 있고요. 다리 부분, 몸통 부분, 모든 부분에 질량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중력을 따로따로 받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너무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루트의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몰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지점에 중력이 작용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그루트의 어깨를 고정시켰을 때 이렇게 수직 아래로 선을 긋고요. 반대쪽을 고정시켰을 때 이렇게 또 수직 아래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그루트의 질량이 모든 곳에 퍼져 있지만 이 무게중심에 다 몰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여러 물리 법칙들에 적용시키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균일한 나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게중심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안정한 구조란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원기둥을 가져왔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오른쪽의 경우보다 더 넓습니다. 무게중심은 이렇게 이 원기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왼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체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 물체는 여기가 지금 맞닿아 있고요. 여기가 맞닿아 있고 무게중심에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체는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하여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받침면은 여기 있고요. 물체가 여기에 맞닿아 있는데 무게중심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즉 넘어지게 되죠. 그럼 물체가 넘어지지 않고 처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받침면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평형을 더 쉽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받침면이 넓을수록. 자,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스포츠카와 트럭,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무게중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포츠카는 무게중심이 트럭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가 않죠. 쇼트트랙 코너를 돌 때도 최대한 몸을 낮춘 채 무게중심을 아래로 만들어줘서 안정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정 조건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한 장난감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이렇게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렇게 옆부분이 바닥에 닿게 되면 이렇게 무게중심에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오뚜기는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힘을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제 문제만 살펴봅시다. 왼쪽의 경우에는 이 승용차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때 이 승용차의 받침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힘이 이 받침면 안쪽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은 승용차보다 무게중심이 높죠. 그래서 이 위치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힘은 이 받침면을 벗어나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예시에서도 이 돌의 받침면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이 받침면 안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한 번에 보기가 부담스럽다면 나누어서 천천히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